까만입니다. 더 시절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도 상승으로 마무리. 그런데 지금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7년 만에 미 정부 셧다운이 개시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공무원 대량 해고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이제는 이 셧다운이 언제 해제가 될 것이냐, 그것에 우리는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셧다운으로 하여금 미국 증시가 하락장으로의 전환이 된 사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에 트럼프의 관세 발효로 증시에 큰 충격이 왔지만 그것이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아니고 굉장히 센 조정장으로까지만 번졌던 것이죠. 그런데 뭐 셧다운이 뭐라고? 셧다운은 평생 할 것도 아니잖아요. 셧다운이 평생 될 것이라면은 그걸 우리가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것은 미국이 걱정해야지. 그러면 미국이 망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냥 개인 투자자가 도대체 뭐라고 미국을 걱정하느냐? 셧다운은 단기적인 조정의 재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락장으로의 진입은 아니다. 그러면 셧다운으로 내리면은 우리는 분할 매수 일단 몸을 담그는 겁니다. 물론 장기 투자 물량은 제외하고 신규 투자로 들어가서 셧다운이 계속 심각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그리고 셧다운이 뭔가 해결되려는 조짐이 보이면은 증시는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 셧다운이 해제되면은 이 분할 매수분은 수익 실현을 한다. 요게 가장 현재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주간장에서 셧다운 여파로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내리고는 있는데, 내려도 아직도 안드로메다 라인 위에요. 이 셧다운으로 조정이 어느 선까지 올까 예측을 해본다면 그것은 나스닥의 월봉에 있습니다. 나스닥의 월봉이 현재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차트 자체가 급등주 패턴이에요. 계속적으로 빨간색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오르다가 가끔 가다가 5일선의 터치 또는 살짝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5일선을 또 타고 가다가 5일선의 터치,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의 터치. 이때는 이제 4월 관세 전쟁이고요. 4월에 크게 한번 내렸는데 또 10월 달에 크게 내릴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1년에 2번이나 이런 큰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5일선을 타고 이렇게 계속 급등주 패턴으로 가다가 5일선을 터치, 언젠간 터치합니다. 모든 차트는 끝없이 오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5일선을 터치하는 이 자리가 최고의 분할 매수 자리가 되겠다. 9월 달에도 5일선 한번 터치했었죠. 이때가 최고의 분할 매수 자리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파란색 선을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일봉으로 봤을 시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 부근이다. 현재가에서 기준으로는 약 마이너스 한 4% 정도. 그러니까 4월 달에 아무리 내려봤자 마이너스 4%예요. 9월 달에 나스닥이 5%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으로 조정이 와도 9월 저점까지도 내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오르는 게 가장 확률 높은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줍줍하면 되는 거지 뭐. 기승전 줍줍.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조정이 오면은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아직 이 적절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메인 상승의 채널까지도 내리지 않은 수준이에요. 과거의 이력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셧다운이 그것이 하락장으로의 진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질 않고 있다. 그런데 시장은 겁쟁이들과 바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리면은 뭐 이제 좀 팔기 시작하겠지. 조정이 오기 전에는 조정을 잘 쳐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와보면은 조금만 와도 이 겁쟁이들은 다 도망친다. 더 시전은 도망치지 않고 10월 달에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종목도 어느 정도 다 정해놨고요. 엔비디아 어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 지수가 조금 조정인가를 좀 보였는데 엔비디아로 모든 자금이 몰리면서 신고가를 이룩한 것이죠. 현재 엔비디아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물릴 거면 대장인 엔비디아에 물리자, 뭐 이런 기조로 엔비디아로 다시 자금이 들어오고 21선은 약간 틀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목균형표 그물에서 벗어났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건재한데 나스닥이 하락장으로의 진입할 리가 없죠. 반도체도 상승의 채널 그어드렸죠. 이 채널에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아직 속스를 홀딩 중이고요. 속스의 오늘의 지지선은 한 34달러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속스의 채널이 이런 채널이에요. 상단, 하단. 계속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한번 페이크 줬다가 다시 오르고 있다. 테슬라 어제 장중에 좀 큰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주간장에서는 마이너스 전환이 되긴 했는데 일단 432달러 이 부분이 오늘의 지지선이고요. 계속 삼각수렴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오고 있는 21선을 기다리는 모양새가 아닐까. 아마존은 슬슬 매수의 기회가 오는 듯합니다. 200일선 그리고 추세 하단선 213에서 한 215달러 정도가 적절한 매수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분할 매수고요. 서클은
지지선에 터치한 모습, 지지선에 터치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충분히 존재하고요. 서클이 빅테크가 아니고 그냥 소형주니까 서클의 적절한 매수 타점은 다시 한번 $130 정도 21선에 터치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은 단기 매수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그것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페이크라면은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조비도 어제 적절한 타점을 좀 줬는데 좀 아쉽고요. 다시 한번 내려와서 금일 $15 초반대를 보여주면은 적절한 매수 타점이 되겠다. 상승의 채널 하단선을 지지해주는 흐름이라고 한다면요. 코인베이스는 급격한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한 뒤 21선을 약간 돌리는 흐름.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보는 MSTR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급격한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하고 상승을 보여줬으나 다시금 이탈했다는 것은 이제 이 지지선, 이 검정색 지지선이 저항으로 될 수가 있다. 오르더라도 맞고 또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MSTR의 보유자분들은 저점을 이은 이 검정색 선, 지지선까지 MSTR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단 물량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황이 좀 좋지 않아졌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49. 테더가 급격하게 상승을 보이다가 이 상승의 빗각 채널 약간 이탈하는 모습. 이제 테더의 도미넌스는 다시 이 상승의 채널로 들어와주면 안 됩니다. 상승의 채널로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코인의 기술적 반등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것이죠. 상당히 좀 좋지 않아지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떨어지더라도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락을 기대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트레이딩이 아닐까. 비트코인 하락의 채널을 이탈하자마자 장대 양봉을 2개 솟고 오늘 약간 21선을 지지하는 흐름. 코인은 미리 셧다운 전부터 하락을 크게 맞았었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자금이 빠지는 현재의 순간에 그 자금이 코인으로 약간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게더리움은 크게 위기를 맞았다가 4시간 봉상 다시 한번 들어 올리고 4시간 봉의 2평을 지지하는 흐름. 통상적으로 이게 정석이긴 해요. 계속 내리다가 2평선을 돌파한 후 오버슈팅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2평선 지지한 후에 이렇게 가는 것이 정석적인 패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시간 봉의 2평을 또다시 이탈하면은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내리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 미장 상황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장이 내리면은 코인이 단독적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타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감 기준으로 크게 내리지만 않는다면 이더리움은 이평선을 타고서 약간의 횡보 또는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의 일정은 셧다운이 됨에 따라서 지표가 제대로 발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비농업 고용지수는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업률은 셧다운이 해제되지 않는 한 발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표를 보고 연준이 차후 금리 인하 결정에 쓰는데 현재 좀 깜깜이 FOMC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불확실성은 커지고 증시는 쳐내릴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락장으로의 전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언제나 증시는 쳐내릴 시에는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더 쳐내리기 때문에 반드시 몰빵을 때려서는 안 되고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또시죠 구독자 방에는 어느덧 900명이 넘게 입장을 해주시고 있고요. 우림님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 멤버십 회원님들 상당히 좀 감사드립니다. 제 멤버십은 리딩방은 아니고요. 저의 뷰를 말씀드리고 같이 단기 투자나 중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동반자의 개념, 자산을 늘려서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